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정유겸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유겸 학생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이 드디어 대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개강 날입니다. 아, 개강날. 은근히 설레지 않나요, 개강에? 네, 저는 근데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겠죠. 오랜만에 친구들 봐가지고 네. 되게 활기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기운이 진짜 어디 가서도 못 아, 받는 기운인데 제가 맞아요. 지금 되게 아저씨같이 얘기하고 있네요. 정말 좋은 기운인데 아저씨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기운 많이 받아서 모두 취준생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부탁해 저희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부터 풀어볼까요? 신영 씨 방법 알려주세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전쌤! 오, 어떡해. 웬일로 전쌤께 네, 문제가 제가 한번 경쟁이다. 화이팅! 또 봅시다. 자, 첫 번째 객관식입니다. 네. 다음 중 불황의 속설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셔야 됩니다. 불황이요? 예,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 2번 남성 정장이 잘 팔린다. 3번 어두운 색 립스틱이 유행한다. 4번 매운 음식이 유행한다. 이게 상국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니 그럼 정답이잖아. 정답이잖아. 이거 애들 따라한단 말이야. 이 자신감. 아 진짜 애들 너희 눈 감아. 자신감. 아 너희 눈 감아 진짜 왜 따라한단 말이야 형. 나는 진짜 정답이야. 그래요? 진짜요? 그러면 아 난 진짜 정답이라니까. 알았어요. 형 마지막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저 사람 저러는 건 내가 오래 봤는데 모를 때 저러. 아니야 형.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지? 맞아요? 아니 일단 너 얘들 못 봤어. 얘들 못 봤어. 저는 똑같아요. 자 그럼 자, 여기 그러면 물어. 두 사람 똑같다고 하고 우리 네. MC들에게 기회를 좀 저는 줘요. 일부러 안 봤는데요. 네. 저는 이게 일단은 여러 가지를 고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만 고르면 안 될 것 같고 두 개 정도는 맞아. 골라야 될 것 예. 같아서 미니스커트랑 어두운 립스틱 1번, 3번 골랐습니다, 저는. 네. 신영 씨는요? 저도 일단은 미니스커트는 골랐고요. 2번도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저는 1, 2번이요. 네. 정답은 유겸 학생과 양상국 뭐예요? 맞췄다. 2번, 3번이 정답입니다. 2번, 3번이요? 아니 미니 아닌 스커트는 거. 너무 유명한 거 아니야? 그래요? 그렇죠. 예. 불안개는 이제 아무래도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원단이 적게 들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선호하고 미니스커트 유행이 끝나면 이제 불황의 끝도 멀지 않았다라는 속설도 있고요. 주부들이 옷 살 때 아이 옷을 가장 먼저 사고 남편 옷 나중에 사기 때문에 남성 정장 매출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처음 알았는데 또 불황기엔 지출을 줄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립스틱 하나로 화사한 얼굴을 연출할 수 있는 빨간색 립스틱을 선호한다고 하죠. 예. 자, 두 번째 이제 주관식 네. 자연스럽게 편이 내드리겠습니다. 갈라졌네요. 네, 그러게요. 아직. 똑똑한 팀이랑 멍청한 팀이랑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로 지금 답을 찍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유명하다는 미니스커트 얘기랑 립스틱 네. 다 틀렸는데 원래 신화적인 꼭두각시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그 인기 있는 젊은 연예인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죠. 뭐 우상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 이거는 뭐 네. 네, 저는 뭐 정답입니다. 그렇죠. 저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이거. 진짜요? 네, 왔습니다. 이거. 그 힌트. 제가- 힌트 없어요, 힌트 없어요. 힌트, 이거는 힌트 없어요. 이건 너무 쉬워요. 그냥 문제를 한 번 더 없어요. 읽어드리는 것도 엄청난 아, 왜 힌트예요. 또 줘? 힌트 없어요. 아니 학생한테까지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쉬워. 아니 정답이 진짜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도 힌트 주기 원하시지 우상. 않을 겁니다. 아니야 아이- 힌트 줘. 들이 우상. 가장 좋아하는 우상? 저 애들이 좋아할 수 있죠. 근데 호두까기 호두까기는 하지 않았는데 꼭두각시, 꼭두각시. 네. 호두각시? 꼭두각시 주로 인형은 이제 원래 뜻하는 말이었는데 가수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자국이 형 모르세요? 아 정말요? 네. 자 그럼 정답 한번 말씀해 보시죠 두 분. 하나 둘 셋. 아이돌. 아 정답. 이렇게 단순한 거? 아이돌, 예, 그렇죠. 아 진짜? 그 뜻이었어요? 아니 너무 다. 멍청이.
그냥 너무 단순했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신기하다. 아, 그래도 1대1 비겼네요, 팀전. 그러네요. 근데 유겸아 아이돌은 몰라도 돼. 미니스커트가 짧아지고 알아야죠. 립스틱이 밝아지는 거는 이건 알아야 돼. 상식이죠. 너 진짜 확실히 세상 살면서 그건 알아야 된다. 아이돌은 몰라도 된다. 무슨 말씀을 지금? 아, 정말. 인생은 주관식입니다. 인생 객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객관식을 찍어도 정답이잖아요. 인생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지. 제가 오늘 주관식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자, 취업 준비 퀴즈 저희 풀어봤고요. 저희들의 경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벽산 엔지니어링입니다. 1979년 정우 엔지니어링으로 설립돼 91년 벽산 엔지니어링으로 재탄생, 이후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됐습니다. 1994년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분야별 기술연구 테마를 선정,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술연구소가 취득한 특허, 신기술, 실용 신안 등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은 각 분야별로 45개에 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해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벽산 엔지니어링은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력과 풍부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 경쟁력을 갖춘 건실한 회사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블루밍과 이솔렌스 힐이란 건설 브랜드를 갖고 있으며 플랜트, 발전, 집안, 인프라, 환경, 산업설비 및 공사, 건설,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벽산 엔지니어링은 몰라도 아무래도 블루밍 아파트는 좀 잘 알려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실내건축학과를 나왔기, 건축 관련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그래도 건설사는 좀 들어본 느낌이 있고 막 뭐 옛날에 모델하우스 같은 데도 이제 공부할 겸 막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유겸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들 많이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근데 저는 되게 특이하게 블루밍 아파트는 몰랐는데 뭔가 벽산 딱 벽산. 듣자마자 그냥 엔지니어링이 떠올라서 오. 예전에는 벽산 아파트도 있지 않았나요? 저는 있었던 거 그걸 저는 기억을 그런 것 하거든요. 같아요. 네, 좀 벽산 건설 뭐 이런 거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상국이 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도 블루밍은 못 들어봤는데 음. 벽산은 들어봤어요. 네. 벽산 아파트가 지방에 있어요. 예, 그래서 벽산 아파트는 좀 봤는데 블루밍은 못 이게 들어봤어. 벽산 되게 어감이 굉장히 튼튼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그런 느낌이. 저도 부산 구서동에 저 네. 벽산 아파트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 예전 동네. 그렇군요. 네. 네, 벽산 엔지니어링. 네, 그럼 이 시간 벽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살펴볼까요, 전쌤? 이 벽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자체가 저도 좀 낯설었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빅데이터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수치가 나와서 1년 동안 한 500여 건밖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벽산 블루밍이나 어떤 아파트, 주택, 청약, 뭐 시공 전용 면적 이런 식의 단어들과 함께 묶여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아파트가 이제 건설되고 또 시공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런 글들을 통해서만 이게 이제 단어들이 생성이 된 것이지 일반인들이 이거를 다시 가져다가 뭐 이 단어를 쓴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모델하우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개통, 환경, 그러니까 벽산 아파트의 어떤 건설과 뭐 청약이라든지 시공 그리고 아파트 그 분양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로서만 아주 한정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벽산 엔지니어링은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벽산 건설과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벽산 건설은 2014년에 이제 파산 선고를 맞이했고 파산하고 나서 이 블루밍 상표권을 2016년도에 벽산 엔지니어링에 양도했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벽산 엔지니어링이 작년에 이제 심사원 공채가 있었는데요. 거기 데이터를 보면 기계, 그다음에 배관, 그리고 전기, 계측 제어와 토목, 건축, 화공 분야에서
그러니까 단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플랜트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두 자릿수의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기자 자격증 보유자에게 우대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 쓰는 친구들은 다른 제조업 대비 이런 기사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가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지원 파트에서는 영업 지원과 사업 개발 파트에서의 한 자릿수 채용이 있었고, 여기서는 어학 우수자에게 우대 조건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공채가 작년 흘러간 과정을 보면 서류 전형은 이제 진행이 되고 면접 정하고 인적성을 실시하고 나중에 이제 입사하게 되는 일반적 과정이죠. 그래서 건설사가 원래 상반기 때 채용이 좀 많지 않은 편이고, 그다음에 건설사 채용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 또 벽산 엔지니어링 채용이 있었기에 또 올해도 좀 채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떠도는 소문. 네, 우리 벽산 엔지니어링엔 우리 승진제가 없다고 카더라. 카더라. 아니, 직장인들의 낙이 우리 월급이나 아마 승진일 텐데, 네, 이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좀 기업 문화나 이 제도가 조금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승진 제도가 폐지됐고, 그다음에 성과주 인사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직무 단일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역할 중심의 선 직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능력급에 따라서 연봉제 임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타 기업보다 승진에 있어서 이 승격 연한도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은 조금 좀 보수적인 문화, 수직적인 구조 뭐 이런 것들이 강하다 하면 벽산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직원들 연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2월에 잡플래닛이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균 연봉이 지금 3,829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사원이 3,157만 원, 대리가 3,751만 원, 과장이 3,984만 원, 차장이 4,850만 원, 그리고 부장이 5,825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벽산 엔지니어링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홍쌤? 제 학생인데 이제 국승사단 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학점이 좀 굉장히 낮았어요. 한 3점 극초반 정도의 학점이었는데 전공은 이제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과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건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서 건설 설계 소프트웨어 사업팀에서 인턴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업이 있어서 보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기술진흥협회 같은 협회에서도 협력팀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건설사에서 업무 수행하다 보면 또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맞게끔 시공이 이루어지고 그럼 시공 현장에서의 협력업체들 또 건자재 기업들과의 유기적인 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인과 법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소통 관련된 인턴 경험과 그리고 건설 설계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인턴 경험이 낮은 학점을 극복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턴은 항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산업 또는 직무와 연결성이 있을 때 취업에 좋은 소재가 된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봉사는 기본, 샵 자발적 참여입니다. 우리 벽산 엔지니어링에 입사하려면 우리 능력 외에 한 가지를 더 갖고 있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봉사활동인데 이게 바로 임직원 100%가 자발적으로 우리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있을까요, 전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사실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도 있는데 벽산 엔지니어링은 벌써 한 3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사회 공헌 활동 자체가. 그래서 매년 한 20회 이상 임직원들이 전원이 이 동참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요. 일단 그 휴가도 반납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더 이제 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매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회 공헌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면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좀 낙후된 지역에 가가지고 좀 도시를 좀 재생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그 그림 그리는 학생들 데려다가 또 벽화 같은 거 그리고 또 문화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예술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주고 이런 식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전시 공간, 예술가, 시민들 소통 공간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30년 가까이 매년 했다라는 게 조금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홍보로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오래 했다라는 건 정말
이 회사 자체 어떤 가치관 자체가 좀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하고 싶어서 하는 봉사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유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강제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뽑을 때 봉사심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봉사 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 시작은 의무적일지 몰라도 하면서 느낀 점들 때문에 점차 자발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또 하나의 카더라인지는 모르겠지만 벽산 엔지니어링이 대한 소문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 아침에 인근 교회에서 전 사원이 예배를 하고 근무를 시작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일까요, 홍쌤? 채용 그 관련 사이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 기업이고요. 사내 종교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아침 회사 인근 교회에서 전사원이 예배를 하고 이제 근무를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당 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을 좀 고려하고 감안하고 지원서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나비 아저씨, 샵 예술관 사무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영화를 보거나 아무래도 전시회 같은 우리 힐링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벽산 엔지니어링 우리 직원들은 어디 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힐링을 하거나 아니면 산에를 걸어 다니면서 힐링이 저절로 된다고 합니다. 아니, 산에서 어떻게 힐링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전쌤. 그러니까 구로 본사 복도에 가보면은 한 600여 점의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벽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깊은 회사로 볼 수가 있고요. 전문 큐레이터가 늘 상주해 있기 때문에 뭐 그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제공하고 있고 현재 대표가 창업주의 삼남인 김희근 회장인데 별명이 이제 나비 아저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보타이를 즐겨 매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이제 재능이라든지 열정 넘치는 예술가들을 발굴해가지고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좀 물심양면 지원을 늘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또 별명이 숨어 있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수집품도 워낙 많습니다. 1000점 이상을 그냥 회사를 위해서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공개해 놓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그 명품 고악기죠. 스트라디바리우스.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인데 이거를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소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해외 콩쿠르 수상자라든지 이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빌려주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 3년씩 빌려주면서 또 그분들이 좋은 음악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문화 예술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는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가치관이 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경제가 워낙 안 좋은 데다가 또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던데 벽산 엔지니어링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건설사 경기가 뭐 이렇게 크게 좋아질 뉴스는 없죠. 그래서 해당 기업도 이제 다른 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ESS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세계 ESS 시장 규모가 2020년 한 155억 달러에서 2025년이면은 이게 한 292억 달러까지 급성장할 거다 이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이 벽산 엔지니어링에서 벽산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력 사업 부분이 분할돼 가지고 2009년도에 설립된 에너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최근에 또 그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마트, 뭐 신세계 이마트 같은 이런 대형 마트에서 ESS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에너전트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과 함께 이제 공동 ESS 설치 보급에 나서겠다. 뭐 이런 식의 사업 계획이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도 이제 단순 건설사를 뛰어넘어 좀 에너지 기업과 그다음에 플랜트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오늘 유겸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오늘 국내외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벽산 엔지니어링의 가스 사업 플랜트 기술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국가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플랜트란 생산 설비, 제조 설비 또는 공장을 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정말 도시가스, 천연가스, LPG 등의 가스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만큼 가스 사업도 더 커지고 있고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더 기술력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희 벽산 엔지니어링은 1996년 강원권의 천연가스 주 배관 건설 공사를 시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급관리소, 그리고 국내 독보적 실적의 승합관리소 등 가스 플랜트 사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했고요. 또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발주를 받아서 몽골 남고비 사막의 CBM 생산 플랜트나 인천 생산기지의 저장 탱크 부대 설비 같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정말 가격은 환경이나 설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외의 기술력으로만 보더라도 한국가스공사가 계속해서 발주를 넣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 진출하는 저희 벽산 엔지니어링의 가스 플랜트 기술과 함께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플랜트 사업을 설치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들 사용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알아볼까요? 신영 씨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그렇죠. 귀에 쏙쏙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참 어렵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겸 학생이 좀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는데도 저는 이 앞부분에서 그래도 플랜트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넘어간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봤습니다. 네, 상국이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일단 워낙 관심이 없는 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기가 네. 힘든 분야니까. 그래도 신영 학생이 해서 유겸 학생이 해서 요 정도는 그래도 설명을 했지 않나 싶은 정도로 그래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약간 알고 얘기하는 느낌, 그래도 좀 이해하고 맞아요. 얘기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전 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켰던 것 같고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표에 있어서는 유겸 학생이 워낙 잘하는 학생이어서 네. 예. 네, 홍쌤한테 좀 넘기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근데 뭔가 좀 쉬운 아이템을 고르는 게 도움이 되나요, 홍쌤? 아니면 이 사업 자체 그 비즈니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건설사 플랜트 영업은 입찰 계약, 수주 계약 영업이니까 네. 입찰 제안서를 이제 다양한 건설사들이 내면 그 중에 이제 간택을 받아야, 선택을 받아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그 입찰 계약 수주 그 경연장에서 이제 발표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해당 기업이 과거에도 그런 공신력이 있는 공기업과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했고 또 과거에도 이런 96년부터 그러니까 이 업력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 다시 말해 고신뢰성, 안정성이라는 게 이제 플랜트 분야에서 상당히 중요하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들어갔던 건 좋았어요. 근데 시공 이후에 다른 건설사들 대비 건설 기간이 짧아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가야 하고 추후 만약에 시공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사후관리적인 부분들도 중요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 좀 소비재 같은 느낌으로 발표가 이루어졌으니까 기업 고객들에게 입찰을 따내기 위한 그런 우리 회사의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춰 발표가 이루어지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실전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우리 CEO라면 회사에 무엇을 먼저 바꿀 것 같습니까? 네, 저는 가장 먼저 회사의 조직 체계를 수평적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직원에게 동일한 책임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행동력을 이끌어내고 건설 시장이라든지 현장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과 의견 교류로 인해서 회사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직은 이제 건설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평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그걸 내가 개선하겠다라는 식의 접근보단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사업 영역을 더 확장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게끔 개선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임직원들의 복리 후생이라든가 임직원들의 조직 체계 문화의 변화에 보단 사업적이고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입사 포부를 쓸 때도 항상 여러분들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내 문화나 뭐 이런 임직원들에게 가는 복리후생 혜택을 논하지 마시고 그 문과라고 하면 그 기업의 사업적인 비전 그리고 이공계라고 하면 기술적인 전략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 발표가 나가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기업에서 우리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회사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회사에서 특정 판매 전략이나 그런 것들을 고착화되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이 직군으로 뽑히기 위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니까 그런 신입사원을 채용함으로써 좀 더 새로운 방향을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경 학생 답변도 다 맞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활력을 불어넣는다. 근데 실제로 채용이 되는 이유는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채용을 한다는 건 일손이 부족하니까 사람을 좀 뽑겠죠. 그리고 우리 사업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한 신입사원을 뽑고 또 교육을 시켜서 이제 전략 요원으로 아주 인재로 육성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인재이기 때문에 나는 젊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조직을 개선하겠다라는 부분보다 기업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것인데 왜 나에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설득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법을 조금만 좀 바꿔서 보면 구직의 채용 시스템과 맞춰서 언급하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벽산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유겸 학생 오늘 어떤 매력 느꼈나요? 저는 정말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취준생인데요. 그래서 여기가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한 번 더 눈이 가는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그 유겸 학생이 워라밸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워라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워라밸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회사가 워라밸이 좋다 하더라도 막상 내가 마주하게 되는 상사의 업무 성격이라든가 그 부서에 미친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워라밸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은 변수에서 저는 좀 소거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좋은 건 이제 그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비전이겠죠. 사업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투자가 이제 많아지고 아까 유경 학생 이야기했듯이 뭔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게 되면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이고 우리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는 이제 근무 의지가 아주 높아져요. 그런데 시장이 이제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 일을 수행하게 되면 그런 의지가 꺾이기에 근무하기도 좀 좋아지지가 않고 신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워라밸이라는 건 청춘들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내가 쉬는 시간에 밸런스를 찾기보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얼마만큼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균형 감각이 청춘들에게는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컨셉으로 자소서나 면접장에 다가가는 구직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이 굉장히 따뜻해지다 보니까 일교차가 좀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취준생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